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사 한도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아셨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혹시 최근 들어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한밤중에 자주 깨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피부가 어두워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피로를 말없이 고발하듯 나타나며 지난밤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몸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두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발목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이 붓는 날은 없었습니까? 이곳 서울의 여러분, 연배의 많은 분들이 그저 혀를 차며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경고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한 장기, 바로 콩팥의 희미한 구조 요청입니다. 허리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두 개의 콩팥이 바로 생명의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정수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몸속의 생명력과 혈액의 흐름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젖줄인 강이 점차 말라가면서 우리 몸이라는 땅을 메마르게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의 나무들도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손상된 콩팥세포는 재생과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잔혹한 진실을 너무 늦었을 때 제 앞에 앉아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두 단어, 혈액투석을 들었을 때야 깨닫게 됩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수많은 그런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손을 잡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몸은 본래 매우 과묵한 존재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요란한 구조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조용히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의 한 충격적인 의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5명 중 1명은 콩팥 기능 저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숨은 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생활하지만 생명력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운명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려 한다면 우리 몸의 기적적인 자가, 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자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 제 많은 환자들이 콩팥 기능을 개선하고 숙면을 되찾고 피로를 몰아내며 온몸에 퍼지는 온기를 느끼게 해준 한 가지 방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의식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몸의 에너지를 재가동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콩팥을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제가 곧 소개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숫자 D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건강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도윤이며 국립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흰 가운을 입으며 수천 명의 노년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성피로, 손발 부종, 불면증, 몸의 냉증 등 같은 증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고, 모두 그것이 나의 필연적인 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실제 치료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의 어느 가을 오후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72세의 조선공이셨던 김민준 씨를 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거친 손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튼튼한 배들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야간요로 시작되었고, 점차 육체를 잠식하는 피로 물에 담근 듯 부어오른 발목, 그리고 마침내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은 약값과 병원비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는 항구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게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스스로 콩팥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저를 긴 연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대한일본 중국의 고대 의학 서적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것들을 현대의학의 가장 획기적인 연구들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의 건강은 천과 혈액순환에 생사가 달릴 정도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수축합니다. 마치 길이 좁아지는 것처럼 콩팥으로 가는 귀중한 혈류량이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콩팥 세포들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차 약해져 죽어갑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열리고 따뜻한 피가 콩팥을 내부에서부터 흠뻑 적시고 데워주어 그 자체의 회복 능력을 깨웁니다. 제 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적용한 후 단지 매일 아침 특별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숙면을 되찾고 붓기 증상이 현저히 줄었으며 만성적인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친숙한 재료, 이 한국 땅의 어느 부엌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콩팥 기능을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를 넘었고 만성피로 얕은 잠 혹은 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것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 동안 혈액투석이라는 두 단어를 결코 듣지 않게 해줄 보험 증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부산에서 저는 김민준 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눈빛이 아니라 평생을 자부심으로 버텨온 한 남자가 이제 자신의 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단지 환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제 가족의 삼촌 큰아버지들의 모습이었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적으로 일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위대한 한국 남성 세대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검사 결과 수치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고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하루에 물을 겨우 2잔 마셨고 설상가상으로 모두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입이 심심할까봐 매우 짜게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모형배를 만들었고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사소한 습관들이지만 바로 그 소리 없는 살인자들이 매일 매시간 콩팥의 기력을 갉아먹고 고갈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냉기엘랭치는 콩팥에 제1회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오그라듭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것처럼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콩팥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의 수백만 혈액 정화 노동자인 네프론이 굶주리고 약해져 독소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 겉으로는 거친 피부 부은 다리 그리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전통의학은 신장, 셴장은 골수, 규수위를 주관하며 양기 양치의 근본이다 라는 진리를 정립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이 주관하는 생명의 불꽃이 점차 꺼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불꽃이 약해지면 신장뿐만 아니라 간, 심장폐 모두가 도미노 효과처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이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이해의 빛이 어린 눈으로 경청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온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천을 올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결책은 모든 한국 가정에 항상 있는 보물 바로 생강에 있었습니다. 고대 의서에서 생강은 양기를 되살리는 성스러운 약이자 생명의 싹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혈액이 콩팥 속 가장 미세한 혈관까지 깊숙이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현대과학연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생강의 2가지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손상된 콩팥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꾸준함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껍질째 썹니다. 가장 귀한 정유 성분과 약효는 껍질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생강 조각들을 250ml 끓는 물에 넣고 정확히 3분간 약한 불로 끓입니다. 그런 다음 홍차 약간과 흑설탕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 따뜻할 때 마십니다. 김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겨우 그렇게 간단한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겨우 그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 차 한 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보온 습관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점차 따뜻한 감각을 기억하고 스스로 치유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입니다. 3주 후 저는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훨씬 더 넘쳤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 요즘 며칠 동안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 없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도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혈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여 그의 몸속 모든 세포를 적시고 되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김민준 씨의 사례를 통해 저는 더욱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우리를 진정으로 쇠약하게 하는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냉기라는 것을.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뿐만 아니라 마음도 침체되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생명력이 깨어나고 마치 밤에 등불이 켜지듯 명료함과 활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냉랭했던 집이 작은 불씨 하나로 따뜻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0세의 이소연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다리 부종과 잠 못 이루는 긴 밤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홍차와 흑설탕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몇 분간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항상 발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검사 결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피부는 더 맑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저를 보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 몸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의사에게 그 말은 어떤 칭호나 상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어떤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어 항상 기적적인 부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을 깨우는 성냥개비입니다. 일단 그 에너지가 깨어나 순환하기 시작하면 혈액 정화 능력이 개선되고 혈압이 점차 안정되며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부전 초기 단계였고 어떤 분은 수년간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항상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점차 따뜻해지고 잠은 더 깊어졌으며 혈액검사 수치 모두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이 온전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아주 오래전일 수 있습니다. 부디 몸이 통증 피로 또는 부종으로 구조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능동적으로
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콩팥의 건강 더 나아가 여러분 인생 전체의 건강은 바로 그 작은 온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강 홍차 흑설탕의 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내는지 과학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동양의학의 정수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콩팥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수면 개선, 그리고 만성 피로의 근본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차고 쉽게 피로하며 밤에 자주 깨는 한성 한싱 체질이라면 이어지는 분석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에너지 넘치고 따뜻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김민준 씨와 이소연 씨의 기적적인 회복을 직접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이 마셨던 차의 조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저 평범한 생강차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강홍차 흑설탕의 조합 속에 수백 년 전부터 대한 전통의학에서 강조해온 매우 섬세한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불후의 의서 동의보감 동의버젠에서 성이 성이허주는 생강은 양기를 보하는 약이다. 그것은 태우지 않고 불을 지피며 진액을 마르게 하지 않고 기혈을 소통시킨다고 썼습니다. 이는 생강이 단지 몸을 강하게 덮이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지거나 피로해지는 등의 부작용 없이 온화하고 자연스럽게 기혈 순환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홍차는 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 성분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심혈관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설탕은 단맛을 낼 뿐만 아니라 철, 칼륨,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공급원으로 혈액의 따뜻한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어우러지면 몸 안에서 섬세한 시너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며 혈액은 더 따뜻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은 더 강하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천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방된 에너지는 혈액 정화와 세포 재생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변화를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안색이 홍조를 띠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경우에 중단 없는 깊은 잠,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어느 겨울 아침 김민준 씨가 재진을 받으러 왔던 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썰어 말린 생강이 담긴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기쁨을 되찾은 사람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세요. 제 늙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직접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태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은 단지 혈액 필터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깃든 집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가 굳어지고 에너지가 순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뇌조차도 더 명료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졌어요. 의사 선생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매우 강력한 한겹 및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저롤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반면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쇼가올은 콩팥 세포 수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홍차의 태아닌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흑설탕의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여 콩팥의 독소 요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조합은 콩팥 회복의 삼중주, 즉 본, 바오, 원, 순환, 흉환, 영양, 잉양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차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온기로 길러진 몸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회생차, 귀성차, 즉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차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식사 때 생강을 먹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답은 방법에 있습니다. 생강은 충분히 뜨겁게 끓여서 몸이 따뜻한 상태일 때 마셔야만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차갑게 마시면 귀중한 활성 성분들이 쉽게 산화되어 몸을 덮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황금류를 강조합니다. 반드시 따뜻할 때 마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일 때는 피하는 것이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의 양을 줄이거나 꿀을 약간 첨가하여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사례 중 하나는 부산에 사시는 74세의 박지은 씨의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자주 붓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항상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생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몸이 속부터 따뜻해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피곤하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가도 중간에 멈춰서 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에게 온전한 삶을 사는 느낌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몸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돕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콩팥을 진흙으로 막힌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흐름을 터주기만 하면 강은 저절로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따뜻한 피가 원활하게 흐를 때 콩팥은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회복하며 스스로 재생할 것입니다. 최근 저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함께 이 차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주 연속으로 매일 아침 생강 홍차, 흑설탕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했으며 혈액 내 염증 수치는 18%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은 이미 강력한 자가 회복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제 제자들과 환자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귀 기울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생강홍차, 흑설탕, 이 세 가지 평범한 재료들이 바로 우리가 온기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 회생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생강 사용 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온기가 수명을 연장하는 열쇠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한국인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온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의사로서 살아온 세월 동안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것은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신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항상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깊은 숨 한 번, 편안한 하룻밤의 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의 부활 과정을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노인 건강 강연회에서 한 어르신께서 손을 들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도윤 의사 선생님, 제 콩팥이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생강차를 마시는 게 아직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등잔불이 희미해져 꺼지려 할 때 우리가 기름을 조금만 더 부어주기만 해도 불빛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환하게 타오르지는 않더라도 앞길을 비추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졌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따뜻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생명의 불꽃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천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는 12% 증가하고 혈액순환은 약 20% 개선됩니다. 이는 단지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내 예장기관, 특히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강홍차, 흑설탕은 바로 그 귀중한 온기를 하루 종일 유지시켜주는 작은 불씨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세 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첫째,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 따뜻한 회생차 한 잔을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둘째, 가볍게 운동하십시오. 매일 20분씩 걷거나 혹은 간단히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이 행동은 작은 수로를 파서 따뜻한 혈액이 여러분의 콩팥을 더 쉽게 적시도록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몸을 가장 쉽게 차갑게 만드는 독한 바람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어떤 해로운 음식보다도 더 빠르게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에 손상을 줍니다. 수원에 사시는 76세의 박수진 씨는 아주 오랫동안 불면증과 차가운 손발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홍차 한 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15분 족욕하기, 그리고 매일 딸과 한 번씩 전화 통화하기. 2달 후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 숨을 천천히 쉬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온기는 차 한 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정, 누군가의 관심,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성이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온기로 몸을 기를 줄 아는 자는 약초만 찾아 헤매는 자보다 오래 산다고 썼습니다. 이 말은 오래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의료계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콩팥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온기와 인내심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쉴 시간을 내내는 대신 약 하나를 먹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쉴 시간을 내는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몸은 수리해야 할 기계가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강은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흐름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충분한 잠, 느린 호흡 한 번이 바로 그 생명의 흐름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회복한 환자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결국 어르신께서 느끼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삽니다. 그리고 제 몸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약이나 복잡한 검사 수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정말 가벼워요. 와 같은 매우 실제적인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에 온기가 넘쳐 흐르는 상태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따뜻한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피곤한 몸 안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느긋한 숨 한 번, 그리고 단 조금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의사와 마주 앉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말을 듣는 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내심과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온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 한도윤은 30년이 넘는 제 경력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으며 기적적인 부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중 누구라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몸을 차갑게 두지 마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속의 모든 세포가 치유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생강차 주전자를 끓이기 시작하거나
아침 햇살 아래 20분 걷기 시작한다면 저는 의사로서의 제 역할을 온전히 다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족과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동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체질에 맞는 구체적인 레시피와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올바른 음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온기는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나이에도 인생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습니다.